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0 이제 5년 시험 대입반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또 열렸고요. 첫날이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고요. 첫날이어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대상자 누군지 보시면 당연히 이제 회계사 세무사 1차 수강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로서 세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꼭 이제 필요한 강의고, 당연히 이제 전공자여도 그러니까 특히 좀 쉽게 가르치는 세법 선생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는 당연히 1차 고득점 합격이 목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회계사 세무사가 결국 2차까지 통과해야 자격증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기본 강의가 2차 시험의 토석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다들 막 강조하는 이유가 1차만 배우는 게 아니라 2차의 내용도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로 배우는 내용이 취지, 법령, 관련 판례 사례예요. 근데 이제 보통 1차에는 판례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 법령이 그냥 출제되는 건데, 요걸 이유를 모르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이유를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좀 더 잘 현실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이걸 가미해서 결국은 법령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강의 목적이. 근데 여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줘요. 이게 이제 다른 세법 선생님들과 차이점이, 기본 강의 때 제가 문제를 유일하게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게 공부를 최적화되게끔, 아 이게 시험도 이렇게 나오네, 이게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까지 푼다, 이게 기본 강의 목적이고요. 이렇게 연계성을 보시면 회계사분들은 이제 1차에 40문제, 세무사 40문제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회계사가 1차에 18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차 토석이라고 한 게 세무회계의 밑바탕이에요. 요걸 잘 해놓으면 세무회계가 좀 평이하다, 쉽다. 근데 요거를 내가 제끼고 일단 1차에 계산 문제가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막 재무원가도 해야 되고 막 경제학 이런 거 하다 보면, 야 일단 말 문제만 가져가자, 요게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김에 계산까지 같이 해야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고, 세무사분들도 특히나 더욱더 말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일단 계산 문제 뭐 나중에 하자 하면은 요 세무회계를 엄청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계산 문제 최대한 해놓으시면 세무회계도 잘하고, 이론형 잘 해놓으시면 세무사분들은 심지어 2차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요것도 1차 때 잘 해놓으면 2차 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1차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요즘 더욱더. 이렇게 연계성을 좀 보여드렸고, 두 번째 우리 교재는 이제 일명 노랭이라고 불리는 세법 개론이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날까지 아마 제일 많이 보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굉장히 이제 다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플러스로 필수 기출과 퀴즈도 중간중간 나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틀렸다는 느낌보다는 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우리 결국 이 시험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죠? 목적이 하나야. 우리 단기 합격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세법을 일단 잘해야 되는데, 이게 편견이자 팩트야. 세법에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 양 많다, 어렵다, 금방 잊어먹는다, 요건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한 줄로 우리 수험생활 요약하면 빠른 회독을 통한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요거를 엄청 명심해야 되고, 맨 이제 마지막 OT 그 이제 촬영에 최근 합격생들 인터뷰를 제가 어제 급하게 사실 땄어요. 일부러 최근에 1차 합격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빠른 회독을 통한 반복학습이야. 세법을 잘하려면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나쁜 회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 3월부터 내년도까지 시험을 볼 때, 회계사는 이제 2월에 보니까 약간 한 달 전으로 봤을 때 기본 강의가 좀 흐름이 길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는 막 6월까지도 하고 막 7월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회독은 당연히 좀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처음 배우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도 있지만 깊이도 있단 말이에요. 주제 깊이를 하, 중, 상 난이도로 짰을 때 요렇게 하, 중, 상을 다 해야지 그럼 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두 번째 2회독도 똑같이 한 6개월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1년 동안 2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당연히 많이 까먹어요. 이게 앞에 내용이 많이 까먹고 이 직전에 공부한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회독이란 1회독은 몇 개월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려면 일단 난이도 상 같은 좀 어렵고 지엽적인 주제는 쳐내시는 게 대부분 합격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회독 때까지도 똑같은 약간 속도로 해, 거의 비슷하게. 근데 3회독 때부터 확 줄어들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마스터한 주제들은 너무 쉬워. 이제 세 번째 볼 때는 이거 하는 막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상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굳이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때부터는 한 달씩 1회독을 돌려버리면 6회독, 7회독, 8회독을 하면서 전범위가 머릿속에 그래도 기억에 최대한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좋은 회독이랑 이렇게 처음에는 흐름이 길지만 점점 회독 기간을 짧게 정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차까지 해야 할 숙제야. 이건 기간은 막 정해준 건 아니고 예시예요. 반드시 막 2달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흐름이 다르지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 3회독, 4회독, 5회독 때 어려운 거 시작하자.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회독 주기를 짧게 해서 이거를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법 그거를 말로 조력해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문제와 주요 주제부터 꼭 마스터를 하셔야지만 저 선순환 회독이 시작되고, 대신에 이걸 공부할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와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문을 이해해야지만, 특히 요즘 기출문제가 특히 정확도를 정확히 묻고 있는 지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원래 나오던 기출만 외우고서는 못 맞추는 지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수험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고 많이 회독하는 거야. 요거를 그냥 1년 동안, 2년 동안 하면은 1, 2차가 통과된다는 건데, 이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유튜브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공부 방법이 궁금하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외계사분들은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흐름이 긴데, 올해 최초로 저희 학원 최초로 기본만 끝난 다음에 개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화반도 있어요. 선택이야. 혹시 내가 1차 떨어져서 다시 보는 분들은요, 2차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초시면은 기본반 개관식으로 가는데, 보통 재시면은 기본반 심화반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는 2차 강의도 배우면서 1차도 배워요. 그래서 1.5차 성격이 심화반이고요. 비록 커리는 이렇게 짜더라도 여러분의 회독은 개별적으로 좀 따로 움직여줘야 돼. 이때부터는 약간 두 번째 회독부터는 좀 더 수업과 별개로 회독을 좀 짜시면서 이 이후에도 한 달 1회독 느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GS는 모의고사 과정을 의미해요, 학원계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막판 대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공부 흐름은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커리야, 커리. 그리고 책은 입문은 이제 끝났고, 입문 강의는 이미 종강했고요. 우리 기본 강의의 노랭이와 제가 필수 기출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약간 일단 유인물로 나눠줘요. 매년 트렌드에 맞게 또 올해 시험도 있고 개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추려가지고 A급들을.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서가 요약서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요게 한동안은 저희가 학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비매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료로 드릴 거예요. 꽤 꿀이죠. 우리 해자예요, 해자. 그런데 요거는 사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에커스 출판사가 아니어서 문제집은 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올해부터는 300제로 좀 전환시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제가 50문제 추가해서. 근데 아직 표지가 안 나와서 이제 250제인데 300제와 이게 시험이야, 시험. 저희 학원만의 또 장점. 파이널 시험. 요게 이제 회계사의 1년 컬이에요. 회계사 1년 컬이. 근데 중간에 심화반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집이 아니라 2차 문제집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약서의 2차 문제집. 그래서 기본서, 요약서,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이 큰 틀. 1차는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반이 좀 빨리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회계사보다 1차는 과목이 좀 적어요. 그래서 기본반이 좀 빨리 끝나면 심화반도 있는데 동차반을 들으셔도 돼요. 내가 나 좀 됐어. 그러면 동차반 들으시고, 조금 아직 불안해. 그런 심화반 들으시는 거예요, 또. 약간 느낌이. 아니면 아예 심화 동차 말고 7월 기본만 듣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반 끝나고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키면서 모르겠으면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이런 느낌인데 뭐 들으면 좋을까요? 개별적으로 그냥 상담받으셔서 기본반, 심화반, 동차반 중 들으면 좀 선택지가 많아졌고, 그리고 객관식 받는 초시생은 필수예요. 초시생은 무조건 들으시고 시험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무사분들은. 세무사는 우리 보통 5월에 시험 있죠. 5월에. 네, 좀 축약한 거고. 그리고 책도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반 때는 이론서와 필수기출, 심화반은 이론서와 2차집, 객관심화는 요약서. 이제 요거를 좀 제대로 좀 숙달했으면 빠른 회독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요게 지금 딱 봐도 우리 책 되게 두껍잖아요. 그죠? 우리 심지어 2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 단기간에 보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취지도 봐야 되고 사례도 봐야 되니까, 취지, 사례,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를 본다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좀 압축시킨 거야. 지압적인 것도 좀 빼고, 이제 문제집은 별도로 빼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없고 취지와 법령 위주로 빨리 회독하는 거야. 요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시험장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참고로. 그래서 2차부터는 실력이 되시면 요약서만 보셔도 돼요. 오히려 처음에 기본서를 많이 보고 나중에 요약서를 많이 보는 게 대부분 합격생들이에요. 대부분 합격생들. 그래서 이게 이제 컬이고, 그리고 수험 공부 활용이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를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요. 우리 이벤트도 열리고 퀴즈 같은 것도 올려줘요. 그래서 네이버에 킬링 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킬링 세법. 그래서 할인권 같은 것도 학원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카페 가입자들만 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알람 설정 같은 거 해놓으시면은 그런 거 정보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카페도 활용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업계 최초 무물의 탄생, 우리 유튜브에 최근에도 우리 어제도 합격생 인터뷰 올라간 거 봤어요? 어제 4차생 합격생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반응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있고, 혹시 없으면 학원에 제보하면 그 학원에서 저희한테 선생님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영상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바로 찍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고, 세 번째, 홈페이지 내에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거고, 실강생분들은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를 본인이 붙잡지 마시고 다 이제 선생님한테 해결하세요. 그러면 금방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찾고 있었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활용해서 이제 꼭 이제 수험 생활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격생 인터뷰 꼭 우리 잘 들으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이제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제 기본 강의니까 일부러 1차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봤어요. 만약 과거로 기본 강의로 돌아갔어. 그래서 본인이 다시 공부하거나 진짜 가족 중에 한 명이 세무사회계사 공부했을 때 만약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됐다, 요거를 정리한 어떤 인터뷰예요. 참고로 첫 번째 친구는요, 지금 바빠요. 3월달 법인세식으로 바빠서 대답이 좀 짧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부하자.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주제만 하고 뒷주제는 안 하고 이렇게 많아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 골고루 해야 된다. 골고루. 재정학, 세법, 재무 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 요거는 아마 잘 없는데 인터넷 강의만 보고 손으로 안 풀어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다 합격생, 진짜 인터뷰에 합격생 인터뷰. 심지어 동차 합격생이었어, 이 친구. 그리고 이제 유해 합격생 중에서 1차 물어보니까 복습은 제발 무조건 해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파묘 같은 거 흥분해가지고 보고 막 복습 못하면 안 돼. 주말에 보고 복습은 해야 돼. 복습은. 그리고 기본 개념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맨 처음에 어버버돼요. 이거 내가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기본 강의 한 번 더 듣고 문제 풀어야겠다. 굉장히 좋지 않은 공부예요. 그죠? 원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냥 해답을 보고서라도 그냥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면서 개념 이론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맞출라 그래, 처음에 계속. 그러니까 안 풀리네? 나 모르고 있네? 이거 마스터할 때까지 기본 강의 듣고 해야지 이러면은요, 이게 공부 기간이 길어져요. 참고로. 그래서 안 풀려도 그냥 하는 거야. 일단 안 풀려도 그냥 풀다 보면 언젠가 회독을 열심히 돌리면 언젠가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가야 된다. 튀어가야 된다. 강의 듣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이런 거 당연한 거죠. 똑같은 공부량을 꾸준히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우리 공부가 좀 잘 되는 시점이 있어. 그 주도 있고 그 날도 있고 어떤 크게는 월도 있거든요. 12월이 공부가 잘 안 돼.
그리고 초반 한 달은 공부가 잘 돼. 그러니까 초반에 막 무리해서 막 2시까지, 3시까지 해. 3시간씩 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싸움이지 단기간 벼락치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잘해지는데 조급해.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 그래서 막 오버페이스 달리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고요.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회계세법을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목차를 따서 공부하는 것이 양을 줄이게 만드는 거야. 아, 이게 큰 그림을 보라는 거야. 핵심이. 빅픽처를 봐가지고 단계별로 이게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지, 세부 내용만 이렇게 막 나무만 보면 안 돼. 숲을 보려고 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무리해서, 똑같은 말이죠. 무리해서 달리면 안 된다.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일정한 호흡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는 특히 명심해야 돼. 공부가 유난히 잘 되는 날이라고 밤새고 그러면은요, 전력 질주하다 지친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게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채우되 큰 커리는 저희 합격시키걸로 만든 학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저희도 학원이 더 성장하지, 떨어뜨린다고 다시 듣는다? 아니요. 떨어지면 다른 학원 가요. 그러니까 학원 커리를 일단 믿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 친해질 거면 좀 가려서 이거는 뭐 이 친구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독고다이로 하래요. 또 공부할 때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이거 진짜 팩트야. 뉴스도 재밌고, 비오는 것도 재밌고, 그냥 정치도 재밌고, 파묘 이런 거는 막 3배 재밌어.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최대한 잘 참으세요. 난이도 최상이래요. 요게 이제 빨리 합격하냐, 조금 공부 더 하냐, 요 싸움이, 이런 걸 잘 참아서 공부를 좀 했냐, 아니면 이걸 다 못 참고 할 거 다 했냐,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잠깐 느낌이. 그죠? 아, 이거 현역이야. 심지어 현재 학원에 있어요. 우리 유예생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했어. 그리고 동차가 안 됐어요. 그거 유예생이라 그래. 그죠? 유예생한테도 따끈따끈 물어. 얘는 막 2페이지 써가지고 내가 압축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에 30 이해도 안 되는 날이 많아가지고 100 중에 30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가리가, 이거 좀 꽃밭인가가 무슨 말이죠? 하여튼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표현 쓴 것 같아. 좀 표현이 과격해. 이 친구가 대가리가 꽃밭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다.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야.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지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떤 감가상각비 같은 특정 주제가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안 넘어가고 나 감가상각비를 정복해야 돼. 요게 후회가 된대요. 지금 특정 주제에 매몰되지 말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 알게 되기 때문에 1회독 때는 무지성 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외워서라도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언젠가 이해되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오늘 목표 수강량은 무조건 완강하자. 인강으로 시작했다 실강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이분 ADHD가 뭐죠? 그게 뭐예요? 강아지인가? 뭐? 아무튼 정신질환이에요? 엉덩이가 드릉드릉하는 막 그 있잖아. 역마살도 있고 내가 막 산만해. 막 친구가 잠깐 편의점 가자 이러면은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야지 했는데 다른 친구가 담배 피러 가자 또 가고 이런 느낌 있잖아. 잘 참아야 된대. 혼자 공부하면 루틴 꽉 잡기. 이거 굉장히 명언 제조기야. 수험생 신분에 취하지 말자. 보상심리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수험생이라고 막 되게 엄청 막 대단해 벌써 막 세무사야. 그래서 막 집에서도 약간 좀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나 좀 평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막 주말에 막 제주도 여행 가지, 일주일 여행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한 거다. 수험생 신분이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한 5일 잘했으면 좀 한 반나절 쉬자. 이런 느낌의 보상심리지, 그걸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는 거고, 혼자만의 틀에 갇혀서 나 이런 거 있잖아. 오늘 6시간이면 나 진짜 많이 했다 했는데 막 주변 애들 막 10시간씩 해. 근데 혼자서 나 6시간에서 잘했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만의 틀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근데 남이랑 성적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기본반에는요 재시생도 있고요,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처음 출발점은 다른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실력이 비슷해지거든요. 처음에 막 주변 애들 다 이해하는 것 같아. 막 끄덕끄덕거리고 막 대답도 잘해. 근데 나는 막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쟤를 쫓아가려고 밤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 2시간, 1~2시간만 복습돼도 잘하는 거라고 꼭 말해주세요. 이걸 꼭 말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 기본반 때 자기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복습을 5시간, 6시간 무리해서 해가지고 한번 병났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고, 세법 2시간 복습하면 울면서 집 가고 싶었다. 여러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울었구나. 나만 운 게 아니구나. 저도 울었어요, 공부할 때. 괴로워함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이분이 그 유튜브도 하고 명언 제조기. 진짜 이분의 인성 자체도 괜찮고 지금 솔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 보고 괜찮은 분들은 쉬는 시간에 몰래 연락주세요. 참고로 우리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아침에 일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유지하겠다. 결국 시험이 아침 9시 반 정도에 시작하거든요, 실제 시험이. 그래서 나는 애초에 꼭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한 게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 깨어있다라는 걸 인지하려고 노력했다. 오, 멋있어 일단. 그리고 수험 초반에 습관 형성이 중요하고 초반부터 달리지 말자. 그리고 기본 강의는 학원 수업에 초초초 집중하시고 그날 배운 걸 잘 복습해야 된다.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면서 하시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저도 다 공감하는 말들이어서 적어둔 거예요. 공감하는 말들. 꼭 공부하게 하겠다면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수업만 듣는다고 절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을 때 끝나지 말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이건 점차 늘리시라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는 수업이 많고 기본 강의 끝난 다음부터는 점차 공부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였고요.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명언이야. 또 좌절하지 말자. 수많은 좌절이 올 거예요, 사실. 근데 다 겪었다는 거죠, 모든 수험생이. 그래서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세법개론, 지금 노랭이로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았다. 회계학도 마찬가지. 회계학 기본 강의, 세법 기본 강의 처음에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내가 멍청한 거 아닌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코 본인 탓이 아니었다.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낯선 것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르게 완강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독 때 이해 잘 되거든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가 수영을 못하거나 뭐 태권도가 못해, 피아노가 못했어. 반복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것처럼 이 공부도 그렇더라 라는 인생사를 거의 얘기한 느낌이에요. 지금 도인이 됐어. 수험 공부 또한 100% 일치한다. 전체를 돌리셔라. 이거 결국 회독 속 싸움입니다. 지금 합격생들이 다 얘기하는 게 회독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 그럼 몇 회독을 해야 하나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한대로 그냥 하는 거다라고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성실히 수업 듣고 복습했다는 가정하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회독을 통해서 내 것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야. 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다 큰 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착실히 잘 따라가시고요. 멋있어요. 수험 기간에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요. 기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공감해요. 자기 자신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 믿어야 돼. 누굴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초반에는 학원 선생님을 의지하는 게 많지만 결국 그걸 내 머릿속에 넣었다라는 자신감과 기세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초반에 모의고사 점수 한다는 건 주눅 들지 마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울 뻔했어요. 저도. 본인이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항상 본인이 최고고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라는 거를 새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명언이에요. 그죠? 이게 작년 따끈따끈하게 합격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1차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조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잘 이거를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공감이 덜 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 말들이 더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꼭 요청해서라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또 사실 이 이후에 저도 퇴근하면 보통 10시야 막 가고 이러면 그래서 10시에 보내가지고 합격생들이 이거 말고도 지금 보내준 게 훨씬 많아. 근데 이거를 내가 빨리 하고 자느라고 그 이후에 인터뷰 딴 것도 더 추가해서 또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유튜브 영상에 합격생들 영상 많이 보시고 합격 후기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고 선생님한테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고 그런 식으로 힘든 점을 극복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 잠시 그래도 수업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저는 소득세법부터 진행해요. 소득세법. 그래서 세법 개론 2인가요? 우리 친구 혹시 앞에? 2죠. 2. 세법 개론 2에 소득세 파트가 아마 30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00페이지. 300페이지가 목차야. 목차. 페이지 수가 없는 게 목차여서. 그래서 소득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목표의식은 시험에 합격하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가 왜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현재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배우겠지만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다 알려드릴게요. 우리 1차에는요 거의 사실 똑같아요. 세무사, 세계사가 10문제가 출제돼요. 요거는 우리 목차에 적어두세요. 세무사, 회계사가 40문제 중에 10개가 출제돼요. 많은 양을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죠? 40개 중에 10개면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야 일단. 근데 똑같아 또. 계산이 5개고요. 말 문제가 5개예요. 똑같아요. 계산 문제가 반이야. 반. 그리고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법문구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 판단하는 문제를 이론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통 말 문제라고 해요. 말 문제.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업소득을 계산해라, 양도소득을 계산해라, 그런 게 계산 문제고, 말 문제는 배당소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 법문구대로 문구가 옳은지 틀린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반반이야. 반반. 2차 가볼게요. 2차에서 우리 회계사분들은 세무회계만 말하는 거예요. 세무회계에서 30점이 무려 나오고 있어요. 100점 중에 30점. 100점 중에 30점. 30%야. 많은 거야 이것도. 많은 거. 30점.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세무회계 30점 똑같아요. 여기 계산 잘해놓으면 세무회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 1차에서 조금 더 어렵네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어렵네. 근데 여기서 계산 제끼고 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확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해놓으면 추가됐는데 요걸 안 해버리면 추가되는 것까지 한 번에 배우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쫄지 마세요. 1차 때 잘해놓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세무사분들이 이게 나와 또 논수령, 주관식 논수령에서 다시 30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1차 말 문제를 너무 암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스토리와 취지를 아시면 요것도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좀 이렇게 1차야 완결성이 높아졌어요 요즘. 왜냐면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무사분들이 판례로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판례도 좀 더 어려워. 이게 거래를 파악하고 막 쟁점을 파악해서 국세청과 납세자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분석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판례의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1차 때 배운 법령이 거의 그대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1차 때 잘해놓으면 이것도 돼. 이게 돼. 계산 잘해놓으면 세무회계가 돼. 이런 마인드로 기본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참고로. 그죠? 소득세가. 그래서 목차 한번 보시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느낌을 파악드릴게요. 이게 11절까지 있는데 11절은 좀 특수주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야. 진짜 약간 느낌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통 챕터당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10문제였잖아요 1차가. 그죠? 보통 딱 거의 챕터 하나당 평균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 100%는 아니야. 어떨 때는 퇴직을 좀 쉬고 양도 2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한 챕터당 한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그냥 그래. 되게. 근데 양도가 2문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가 내용도 많고 배울 게 많아가지고 양도는 심지어 2문제까지 나와. 양도는. 그래서 거의 챕터당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입문 강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가 2절부터 7절이 종합소득이라는 거 배우는 거야.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게 종합소득이었죠. 그리고 종합소득 계산할 때 특례까지 고려해서 나온 금액을 최종적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액, 그리고 그거 어떻게 내는지가 납세 절차인 거야 사실은. 이거. 근데 퇴직소득까지 같이 서술돼 있으니까 퇴직 배우고 납세 절차 가는 거야. 이제 요렇게 계산한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 납세 절차 배우고, 양도소득세는 되게 소득세 안에서 별개의 세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애초에 좀 챕터도 따로 있고 뭔가 기존에 앞에서 배웠던 세금들과 성격도 많이 상이해가지고 목차가 아예 따로 있어. 실제 조문도 따로 있어. 이게 사실 다 조문이야. 사실 조문을 책화시킨 거죠. 총설은 소득세란 무엇이냐, 누가 내야 하는 것이냐, 그냥 이런 거 살짝 배워. 쉬워. 오늘 총설 살짝 배우고 갈 거야. 오늘은 첫날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금융소득 이자 배당부터 소득세가 들어가고요. 11절은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돼. 수업 목적상은 거의 중요한 게 거의 없어요. 참고로 이제 현실은 조금 중요하고, 현실은 참고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목차가 따져 있고, 우리 노랭이도 이제 구성을 보시면요, 이게 노랭이라고 앞으로 부르면은 이 표지가 노란색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경영학과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대학교에 사용하는 교재야. 그래서 우리 학원도 채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누구냐면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나 노랭이를 거의 들고 들어가요. 노랭이를. 이게 거의 그냥 세법 바이블 느낌이야. 우리 세법책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출제위원이 참고하는 서적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왜냐면 여기에 사례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 사례와 유사하게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교수님들의 생각을 미리 예측해서 공부한 느낌으로 노랭이를 채택한 거예요. 정말 노랭이의 채택 취지는 그래. 그리고 평소에 있던 기출문제와 노랭이 두 권으로 거의 출제하신다고 했었어요. 기출문제집은 출제 기관에서 준대요. 요게 이제 저희가 내는 스타일이고요. 많이 내보신 분들은 그거 받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이제 참고해야 될 거는, 왜냐면 핸드폰 이런 거를 못 들고 들어가잖아. 들고 들어가도 거기서 압수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유출하면 어떻게 돼? 내가 37번 했다, 아들아 3번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책으로 출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법령을 제일 수어마 잘 구상시킨 책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공부 자체를 법령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봐야 되는 세법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세법을. 그러면서 또 장점이, 아까 우리 합격생 중에서 목차를 많이 보세요 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죠? 목차를 많이 보세요. 노랭이 장점 중에 하나가 목차가 이게 서술되어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배웠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드는데, 이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2회독 3회독 할 때는 맞아 크게 이거 그냥 소득세 배우고, 맞죠, 납세무자 배우고, 거기에 회독 거치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거 납세무자 시험에 좀 잘 나왔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지. 납세무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봐야지. 그리고 보통 말문제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체득해야 돼. 네가 이제 초반에 다 알려줄 텐데, 이거 납세무자 말문제로 잘 나오는 파트지,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빡시게 해야지. 그리고 과시기간 납세지 뭐 잠깐 배워, 그냥 잠깐. 그리고 계산구조는 막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뒤에 내용을 배우기 전 준비 단계 내용이야. 이거 2장부터 들어갈 내용의 큰 그림이야. 요런 것들을 이제 목차로 보면서 오늘 약간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의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잡고, 대략 이제 목차 보면은 그냥 이걸 막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책 덮고 백지에 쓰고 이런 거 좋은 공부하면 아니에요. 저희에서는 그거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저는 그거 되던데요. 화성 가세요, 화성. 우리 지구에 있을 사람 아니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막 책 덮고 백지 쓰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 다 책 보고 하면 돼. 다 찾아보면 돼. 다 찾아보면서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맞아, 이런 느낌을 배웠지 정도만 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목차 보고 참고로. 그러면서 다시 공부할 때도 이런 목차 다시 보는 거야. 이거 아직 OCR을 내가 파일 못 받았구나. 요렇게 해보자. 이걸 이렇게 쭉 누르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는데, 됐다. 그죠? 저 기계 치여서 이런 거 하면 아직 신기하는 나이에요. 저 멋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과세소득의 범위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뒤에 큰 목차들 종합과세 뭐 이런 용어도 배우고, 그리고 개인 단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정표를 이러면 뭐였냐면, 우리 소득세 라는 거 배우고 있었구나. 약간 소득세의 어떤 특징들, 성격들, 뭔가 소득원천설, 종합과세, 개인 단위주의, 뭐 누진과세,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야. 약간 처음에 목차를 본다는 게, 그죠?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추당창 이렇게 있는 느낌보다는 공부하다 보면 점점 목차를 왜 보는지 이해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방법도 많이 알려주면서, 저는 이제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거의 현실 실무 사례는 뭔지, 취지는 뭔지,
또 실무상 어떤 이슈들 쟁점들이 모면서 제가 이제 해주는 큰 역할이 다음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떤 학원 강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걸 최대한 이제 많이 알려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나가실 거예요. 참고로 그죠? 그리고 띄워주니까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고 밑줄도 같이 치고 이러는데 요거는 제가 저희 학원 출판사가 아니어서 PDF 파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제 책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경사에서 이제 서울대 교수님 분들이 쓰신 책이어가지고 저도 직접 어제 가서 돈 주고 한 거예요. 여기 학원 근처에 저한테 따로 시간 물어보세요. 그거는 상호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2군데 정도 돈 주고 이거를 PDF 따달라고 하면 PDF 따줘. 그래서 책 두껍고 저 태블릿 PC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법적으로 들 수가 없고 본인이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업계에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요즘 맞추고요.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1 나가볼게요. 잠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